안녕하세요. 우리 굳이 건너뛰고서 보죠? 반갑죠? 네.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회복이 되지 않아갖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자, 주역은 무슨 학이다? 주역은 음양학이다. 주역은 무슨 학이다? 괴상학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역의 괴상이라는 거는 64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64개인데 복희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리 색칠했던 거 복희 64개, 그 다음에 문항의 64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할 경방의 64개. 그래서 이제 괴에 대해서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부하는 주역 기초반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괴를 읽어내는 상수 쪽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니까 오늘 수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 자, 그래서 이 복희 64개 방도는 사실은 이거는 소강절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복희 시대 때에도 64개는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중청건에서 시작해서 중지근으로 해서 하수 미제로 끝나는 주역은 문항 64개예요. 문항 6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이 여러 개의 어떤 괴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둘째 시간에 하는 그거는 이제 경방의 64개도인데 경방은 또 경시 역전이라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실전이 돼서 원본이 이렇게 잘 보존이 안 됐다라는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64개에 대한 괴를 갖고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그 괴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 이렇게 조립을 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4개를 보면은 지금 복희라는 말이 붙었고, 이거는 소강절 선생님의 작품이고, 요게 64개가 소강절 선생님의 그 그림이 4가지가 있는데, 방도도 있고 또 원도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방도는 지금 이게 천원 지방이라 그래갖고, 하늘은 원으로 표시를 하고, 땅은 각이 졌다 그래갖고서 이제 그 방도로 방위가 나타나죠. 동서남북.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서 일단 출발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복희의 64개 방도는 어떤 구조로 지금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색칠을 하시고 뭐 색칠 안 한 거 지금 갖고 계시죠? 한 번씩 있어요? 보시면은 자, 제일 밑에 칸에 자, 여기 우측에서부터 보면은 8개, 88이 64개예요, 지금. 하계에 전부 다 1건 1000건개가 지금 다 자리 잡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건천에서부터 1건천 이태태 쭉 해서 8곤지까지 돼 있죠. 예. 그 다음에는 태계가 돼 있으면서 1부터 8곤, 곤계까지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셨어요? 예. 하계는 기본이 되는 이 칸에서는 이제 건계, 그 다음 칸에서는 태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요게 소강절 선생님이 어떤 원시가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셨냐면은 일정 8회라고 해갖고 하나를 정지시켜 놓고 8개를 지금 이렇게 순환시키는 것이에요. 8개라는 거는 8개를 얘기하는 거죠. 1건천에서부터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해서 8권지까지 가는 그 8개. 일정 8회 하나를 정지해 놓고 8개의 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일정 8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복기 8개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복기 8개는 선천을 나타낸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문항 8개에서는 이제 후천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안에 지금 우리가 사각형으로 칠한 거 안에 보면은 4개의 괴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2개의 괴가 자리를 잡고 그 뒤에는 20개의 괴가 그 다음에는 28개의 괴가 있어갖고 총 64개의 괴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보면은 요 가장 중심에 있는 요 4개의 괴는 지금 8개 중에서 어떤 괴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4개의 괴는 무슨 괴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대기는 예. 택내수. 예. 아니 8개로 소성계로 얘기를 예, 해보셔요. 예. 예. 지인계와 감계. 아니 지인계와 손계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기 전 박사님 네. 그 색칠한 거 잘 안 보여요. 그 옆에 있는 걸로 그 색칠하지 않은 걸로 보셔요. 예. 그렇게 하면은 지인계와 손계로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심에 지금 무슨 계와 무슨 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인계와 손계로 지금 되어 네.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그 다음 층을 보면은 그 다음 층은 지금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화구리. 리계와 감계로 되어 리계와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3층은 지금 무슨 계로 되어 있습니까? 간계하고 태계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 층이 4층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건계와 공계로 지금 되어 있죠. 예.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자, 복희 8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설계 전에 얘기하기를 천지가 정의하고, 예. 자, 바깥에부터 천지가 정의하고 삼택이 통계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수화가 불상사하고 그 다음에 뇌풍이 상박한다라면서 복귀 8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요거하고 어떻게 돼요? 딱 부합이 되죠, 보면은.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구조가 보시면은, 자, 안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괴는 지금 손계와 지인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도 우리가 8개 소성계에서 지금 본다라면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1, 2, 3, 4, 5, 6, 7, 8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라면은 가장 지금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4하고 5죠, 보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가장 중앙에 지금 되어 있죠, 보면은. 그러면서 진계는 뭐예요? 양이 시작되는 자리죠. 그 다음에 손계는 음이 시작이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건계에서 음계인 공계에서 여기서 첫 번에 시작이 되는 장난계인 진계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에 들어오는 게 공계에서 사겨 갖고 나오는 게 장난계였었고 사겨서 나오는 게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하나는 양이 시작되는 자리고 하나는 음이 시작되는 자리라 그랬었죠.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중심, 8개에서도 중심에 있는 하나는 양계의 시작이고 하나는 음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장이 돼 갖고서 12개의 괴가 되면서 수화 불상사라고 지금 되어 있었죠, 보면은. 그 다음에 20개가 되고 8개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지금 몇 개씩으로 지금 불어나는 거예요. 8로서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보실 게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 4라는 거는 가장 가운데에 지금 자리를 잡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서남북 4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자꾸 상수 쪽하고도 연결을 돼서 봐준다라면은 방도 자체는 어떻게 돼요? 방위를 나타내죠. 땅을 나타내는 거고 지상에서는 동서남북이라는 사방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서남북 음양에서 시작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XY축으로 갈라져 갖고 4단계가 생긴다라고. 그 다음에 처음 음양계가 시작되는 진계와 음계가 시작되는 손계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 진계와 손계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첫 울림이죠. 진계는 첫 울림이에요. 그렇다면 손계는 뭐예요? 그 울림이 어떻게? 바람의 성격을 한번 해보세요. 바람은 확장이 되죠. 스며들기도 하죠. 바람에서 가장 우리가 저기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통이었었죠. 통한다란 말이에요. 가장 중심에서 울림을 가지고 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리계와 강계가 있어요. 리계와 강계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불상사라 그랬어요. 보면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것인데 서로 싸우지 않고 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심을 잡아주고 조화와 조절을 해주는 게가 강계와 리계예요. 보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왜 많은 궤 중에서 이쪽에서 리계와 강계가 자리를 잡았나 이렇게 본다라면 여기서 시작이 돼서 확장이 되죠. 4개의 궤에서. 근데 한없이 확장이 되면은 안 되겠죠. 이거를 또 눌러줘서 조화와 조절을 시켜주는 것이 이 2층에 있는 리계와 강계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숫자에서는 우리가 자꾸 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4개의 중앙에서 출발하는 궤는 어떤 기본 방향을 지금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으면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지금 어떻게 나왔을까? 4 곱하기 3 하면은 지금 12가 되겠죠. 우리가 그 4에서 출발을 한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4 곱하기 3에서 12가 나오면은 우리가 1년은 12달이고 10이 지지가 있고 10이 시진이 있고 12시간 2시간씩 따져갖고서 예전에 그 시를 다루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3층으로 지금 가면은 산택 통기가 지금 되어 있죠. 보면은 자 요거는 지금 산택 통기는 자 이렇게 해서 잘 조화를 이루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치는 성분과 태계는 뭐예요? 어떤 기쁨을 가지고 모아주고 그쳐주는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층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져야 되냐면은 천지가 정의를 했다라는 거는 외연이 확장이 돼 갖고서 그게 정해졌다는 그런 저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또 보자면은 이 3층에 있는 20개의 궤는 요거는 우리가 8 플러스 12 해가면은 또 20개가 되겠죠. 보면은 요게 이제 8개의 본체의 8에다가 12달의 어떤 기운의 운행을 해갖고서 20이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늘도 10수죠. 그 다음에 하늘과 짱이 되는 땅도 10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 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이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래서 3층에 이 20개 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8개가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세계를 형성하는 중간 단계의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어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28개는 이제 마지막 층은 보면은 28이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천지가 정의를 했다. 천지가 제자리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 하고 나오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늘에서의 그 동양 천문학에서 28수 아시죠? 네.
각함정 심리기 해갖고서 그 나오는 그 28수가 있고, 이거는 하늘에서 돌아가는 숫자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음으로 상징을 할 수 있는 달이 하나에 도는 그것도 27.3일인데 요거를 이제 28로 간주를 해서 어떤 별과 달의 순환저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품고 나서 기르는 어떤 그 인간의 대비를 한다라면은 여성이 그 주체가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여성의 어떤 그 월경 주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28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 동양학을 공부하시면은 자꾸 숫자가 나오면은 그 숫자에 의미를 자꾸 갖다 붙이시고 왜 이렇게 했을까를 의심을 가지시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 28이라는 거는 청문이, 예, 하늘과 땅이 그 이제 별이 돌고 달이 도는 어떤 그런 청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운동이 완성이 돼 갖고 천지가 딱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이 마지막 층에 있는 그 천지 정의 자리는 만상이 이미 딱 갖추어진 어떤 그런 외연의 세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읽어 볼 수가 있겠어요, 보면은.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여기서 또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게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저도 요번에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저기를 봤냐면은, 자, 여기를 지금 보신다라면은요, 다시 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서 본다라면은 여기 자리가 지금 천지 빗계 자리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 맞은편에 대각선으로 있는 자리, 여기 자리가 지금 천지비 무슨 자리? 지천. 지천택. 지천택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리를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뇌풍 한계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쪽 자리는 어떻게 돼요? 풍내 입계가 되죠. 그 다음에 요 2층 자리에서 가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화수 미제가 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수화 기제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가면은 흑산 함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상태 손괴가 됩니다. 지금 설명이 지금 빠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의 그 저기 그림을 갖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소광열 선생님이 이게 이제 만들으신 요 괴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수리적으로 그 다음에 복귀8개의 선천8개가 그대로 이어져 와갖고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면은. 자, 그러면서 이게 또 64개의 괴가 있다라면은 복귀8개에서 우리 복귀8개를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자, 이제 한번 보셔요. 복귀8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해서 1번선,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오손풍, 육관산, 7번지 하면서 8번지로 됐죠. 여기가 1, 2, 3리화 하면서 여기가 육감수로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복귀8개는 음양이 서로 대대한다라 그랬어요. 음양이 서로 마주본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양이 서로 마주봐갖고서 어떤 동적인 것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양이 만나서 사귀니까 드디어 이제 문왕8개가 돼갖고 후천이 돼서 어떤 돌아가는 거를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딱 보면은 64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보셔요, 보면. 자, 64개를 음양으로 2개로 딱 나누면은
32개가 되겠죠, 보면은. 32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28, 바깥에 지금 28개였었죠, 보면은, 여기가. 28개, 예, 여기 28개와 4개를 더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32개가 되죠. 마찬가지로 또 20개와 32개를 더하면 이것도 32개가 됩니다. 보면. 이게 어떤 수학적인 논리나 저기에 의해서 이것이 틀이 짜여졌다라는 거를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이제 이 괴를 살펴보면은 이게 복희 소강절 선생님은 상수학의 대가이셨죠. 보면은 소강절 선생님은 송대 이제 학자이셨는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상수 쪽으로 이 괴상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셨다라고 본다라면은 이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여기서는 4개의 개에서는 우리가 지인계와 손계가 자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와 도움이 되는 28에서는 뭐가 지금 나오냐면은 건계와 공계가 나와요. 그렇죠? 예. 요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순양과 순음이에요. 순양과 순음에서 드디어 양이 처음 생기고 음이 처음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처음 생겨갖고 큰 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있는 괴는 지금 여기서 본다라면은 여기가 지금 간계와 태계가 지금 같이 자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감계와 리계가 지금 있습니다. 여길 본다라면은 삼양 삼음이에요. 여기도 삼양 삼음이에요. 그럼 이게 삼양 삼음이 또 의미하는 것은 뭘까? 왜? 그냥 소강자 선생님께서 1.8회의 원칙에 의해 갖고서 이렇게 놓으셨는데 보니까 뭔가 틀이 딱 이렇게 들어맞는 듯한 쪼여진 듯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갖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질문만 이렇게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시는 거를 툭툭툭 던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하는 이 강의는 사실은 기초반의 강의가 아닙니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미 다 저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 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바깥에 있는 천지 정의하는 자리는 정지된 거야. 순양과 순음이죠. 뭔가가 변화 발전이 있으려면은 순양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순음만으로도 안 된다 그랬죠. 양과 음이 만나야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실제 움직이는 자리는 양이 처음이 시작이 되고 음이 처음이 시작이 되는 지인계와 손계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우주의 빅뱅을 지천택계로 보는데 우리 야산 큰 선사께서는 중내 지인계를 갖고 무슨 계와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내 지인계를 어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지천택계를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압력 뭐 요런 동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울림이에요, 보면 이 지인계라는 것이.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게 허투루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면.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중심에서 먼저 진동하고 지인계로 진동하고 바람처럼 막 퍼지는 게 손계에서 퍼지죠, 보면은. 이게 이제 되고 2층으로 가면은 수화가 돼가지고 균형 조화 조절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올라가서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지 되죠.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면은 어떤 한 운동이 한쪽으로 쏠려져 갖고 폭주하지 않는 조화를 갖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쪽으로 가면은 강계와 지금 택계가 자리를 잡아요. 가는 이제 멈춤, 그침의 어떤 그런 덕을 갖고 있죠. 보면 연못은 어때요? 이건 어떤 기쁨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보면은 자, 요 자리에서는 삼양 삼음이 돼 갖고 어때요? 보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이렇게 펼쳐지는,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층이 천지가 정의한 거면서 28개의 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28수나 달의 28주기와 떨어진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희 8개에서의 원도도 있고 지금 방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도는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땅에서 공간에서 벌어진다라는 거는 원도에서의 어떤 그 하늘에서의 원운동,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그 시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이거든요. 보면 자, 그렇다면은 지상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는 1년은 며칠이죠? 360일이죠. 보면은 원은 몇 도입니까? 360도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왜를 달고 가야 됩니다. 보면 선생님들, 제가 그 369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 요번에도 하면서 서양에서의 하는 요즘에 각광을 받고 요즘에 관심을 갖고 뜨고 있는 테슬라의 이제 369와 또 이제 자꾸 연결을 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보면 자, 보세요. 1년은 360일이에요. 하늘의 원운동도 360도야. 그것이 지상에서는 360일로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면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369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수는 제일 첫 출발이 어디서 지금 수가 출발이 됐었죠? 우리 조 선생님 어디서 우리가 수 공부를 했었죠? 네. 하도에서. 그렇죠. 하도에서 보면은 하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하도에서 음양이 사귀면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뭐가 생기죠? 오해. 오행이 생긴다 그랬죠? 음양이 생기면 반드시 교류를 하면은 오행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에서의 10수 기억나시죠? 1, 2, 3, 4, 5, 6, 7, 8, 9, 10. 자, 1, 2, 3, 4, 5. 이거를 우리가 생수라고 불렀죠. 수가 처음에 생기는 생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천수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6, 7, 8, 9, 10이에요. 보면 자, 요거를 성수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이거를 후천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음양이 생기면은 교류를 하면은 반드시 생기는 것이 오행이라 그랬는데, 오행이 처음에 생성될 때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목화토금수예요? 수화목금토예요? 예, 수화목금토예요. 자, 수, 화, 목, 금, 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참 대단해요. 보면은 자, 6이라고는 하는 숫자가 지금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이 성수는 뭐예요? 이 5라는 수에 또 이제 50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지금 토를 얘기를 합니다. 오행으로 토를 얘기를 할 때 토 속에는 이 오행이 어때요? 다 갖추고 있다라고. 토 속에는 음양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은 자,
거기서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돼서 이 5가 하도에서의 수에서도 50% 해갖고 중앙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낙서에서도 구궁의 수에서도 중궁에 5가 있어갖고 중심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5예요, 보면은. 그럼 이 5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 속에는 음양을 다 갖추고 있는 수예요. 음양을 다 가지고 있는 수는 조화롭다는 수예요, 보면서. 그러면서 5의 중심수가 들어가서 1이 5 속에 들어가서 6이 되고 2가 5를 거쳐서 7이 되고 여기에서 완성이 돼갖고 와갖고 지금 이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행이 생성될 때에는 수화 목금토였지만 유행이 지상에서 땅에서 유행이 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목화 토금수였었죠. 자, 이 목화 토금수였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3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주역의 괴는 복기 8개는 3획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왕 8개, 64개는 지금 6획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3과 6이라는 지금 숫자가 나오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 3이라는 숫자에 천지 삼재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리적으로 수로서 논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라면은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어떻게 된다라도 오행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1. 물속에 1. 물속에 하늘에서의 빛과 열인 화 2가 옴으로써 생명이 꿈틀거리고 태어나는 3 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 2, 3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6을 또 얘기를 했을 때에는 서양에서도 뭐고 수리학자, 수학자들이 6은 가장 기본적인 완전수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시죠, 보면은. 이 6은 1, 2, 3이라는 숫자를 더해도 6이요. 곱해도 어때요? 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성수에 처음 시작되는 수예요. 이 성수라는 건 뭐예요? 완전 조화인 5 속에 1이 들어가면서 만물이 시작되는 유행이 되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입니다, 보면. 자, 그러는데 하도에서의 우리가 그 술편을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제 9를 자 3의 개는 지금 말하는 대로 3이 이렇게 나왔고 6이 이렇게 나왔고 9 속에는 지금 뭐가 돼요? 9는 3하고 6이라는 9 속에는 3하고 6이 다 들어있어요, 보면. 그래서 9가 완성수라고 또 우리가 최고에서의 완성수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복기 8개에서의 당도는 지상을 나타내고 땅을 나타내고 방위를 나타낸다 그러는데 이것이 360일을 해서 돌아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니까 어떤 숫자가 나와요? 9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360일 뭐 3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6은 완전 수고 뭐 9는 뭐 변화하시면서 끝에 있는 완성의 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의 논리대로 들어가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회자되는 테슬라의 369가 동양과 서양이 바라보는 수의 어떤 개념이 이미 테슬라는 지금 이제 근현대의 사람이라면은 주역은 지금 이게 몇 천 년 전에 지금 우리의 동양의 이 지혜로운 선인들은 이 부분을 간파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기 한 거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거지. 그거를 다시 바깥에서 들어와 갖고 지금 따지고 보니까 369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수는 아마 요걸로 해갖고서 이제 오늘 편으로 해서 수가 자주 거론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3은 어떤 생의 시작이에요. 생의 시작인데, 자 3은 뭐예요? 여기가 3 성시작이 되는 것인데 생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생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양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양이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요게 3인데 요 부분이 요 안에서 지금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69는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진동수라는 것이야. 369가 갖는 이런 그 부분을 한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동양의 이 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36이라는 주천수예요. 이 주천수라는 거는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수인데, 요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게 36이, 자 여기서 36이라는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온다라고 치면은, 이 36이 나오려면 우리 식대로 하자면은 이 3은 지금 있잖아요. 3 곱하기 12가 될 수도 있고, 이 3은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6이 돼서 또 3이 될 수도 있죠. 이 3은 지금 뭐예요? 생이 시작되는 어떤 시작되는 상수, 수화 목금토 해갖고서 1 더하기 2가 3이 됐듯이, 그러면서 10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서의 돌아가는 12달 12시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이라는 거는 양의 획수도 6획계고 음의 획수도 6획계다 라고 해갖고서 뭐 36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뭐 요거보다는 요쪽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복기 8개가 이제 소성계로 출발을 해갖고서 대성계로, 이렇게 소성계로 출발을 했을 때는 천지가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내풍이 상박하고 수화가 불상상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딱딱딱 6획계로 했을 때도 그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놓은 것이 아니고 1.8회라는 하나를 해놓고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딱딱 맞게 배열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의 벌어지는 수와 말씀들이 전부 다 한치의 틀림이 없이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단순하게 복기 8개의 방도를 바라보시지 말고 요거를 요렇게 저렇게 한번 뜯어보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궤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궤들도 한번 공부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그 궤들을 한 번씩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그런 이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혹시 그래서 이제 복기 8개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질문이 있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의 진깨와 가운데에 있는 손깨는 오행으로는 뭐였었죠? 오행으로 목이었었죠. 예. 여기가 오행으로는 목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1 더하기 물에, 지상의 물에, 하늘에 열과 빛이 와갖고 2가 합해갖고 처음 생기는 만물의 태동이 되는 거는 3이라고 했었잖아요. 보면 그게 목이었었죠.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전 선생님의 그 아드님이신 저기가 이규예요. 보면 이게 풍매
이끼에서 제가 이제 나온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름을 왜 이끼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왜 풍내 이기에서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의 어떤 진동과 울림이 있으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큰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꽤 맞춰봤어요. 보면 그렇게 하니까 뭐 틀린 말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요것도 있잖아요. 풍내 있게도 참 요게 괴 자체가 희한한 것이 보면 내가 왜 더군다나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요게 이제 풍내 있게예요. 자, 요거는 하계이고 내계이고 요거는 상계이고 외계예요. 시간의 흐름은 항상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먼저 양이 땅 속에서 문 속에서 움직여 갔고 진동이 생겨서 울림이 생겨서 바깥으로 외연으로 통해서 퍼져나가는 상이 요게 풍내 있기의 상이에요. 풍내 있기의 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성계의 6회계를 줄이면은 8개로 나와요. 보면. 그리고 이 8개도 또 줄이면은 사상으로 또 여기서부터 확장돼서 나갔으면 거꾸로도 올 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풍내 2개를 6회계의 대성계인데 요거를 3회계의 소성계로 만든다라면은 요거는 무슨 계가 될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저기 세 개요? 네 개? 리계죠. 네. 네, 이렇게 이게예요. 리계는 있잖아요. 리계 자리는 저쪽 문학계에서는 그 건계의 자리에 리계가 왔었죠. 복기 8계에 일건천이 태택 삼리화 해갖고 문학 8계에서는 불이 해갖고서 여기가 왔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뭐였냐면 화천 대육계의 자리였었어요. 리계가 자리를 잡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6회계를 대성계를 해석을 했을 때 나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무슨 적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렴풋이 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짐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 선생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동안에 이제 복기 8개에 64개를 많이 보시고 수도 보고 하셨을 텐데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 생각 안 해보셨 그런 적인가? 복기 8개가 그 방도가 단순히 괴상에 이런 저기로 봤는데 요리조리 뜯어보니까 참 많은 어떤 숨은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범상치 않은 거다라는 거를 오늘 그거만 알고 가셔서 주요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요. 괴를 요리보고 뜯어보고 블럭 쌓듯이 만들어서 다시 흐트러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복기 8개도 그런 눈으로 한번 문왕 8개는 건에서 시작을 해가고 화수 미제를 끝나는데 이것도 또 왜 이렇게 하는가를 바라보듯이 복기 8개의 64개 방도도 이런 시각을 갖고 이렇게 한번 보면은 복기 8개에 대한 개념도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한 개념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우원께서는 궁금한 거? 없으면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거 할까요? 네.